지난주에 되게 충격적인 그런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그닥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사안이 덜 중에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뉴스가 생산되다 보니 이 충격적인 폭로가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군 의장대 대장이었었던 노은결 현역 해군 소령이 있는데 이 해군 소령이 정체불명의 그 괴한들에게 2차례에 걸쳐서 테러를 당했고 가족 협박을 당했고 특히 두 번째 테러의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바로 옆에 있는 병영생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허리와 팔과 온몸에 지금 그 부상을 입고 6시간 정도를 의식을 잃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을 끈으로 묶어서 계단에서 묶어서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협박을 당했었다고 하는 폭로 기자회견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당일만 주로 유튜브에서만 이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 내용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노은결 소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낯서실 텐데 이분은 보니까 해군에서 상당히 엘리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번 그 계엄을 겪으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노은결 소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2010년 해군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후보생 108기 중에 수석으로 임관될 정도로 대한민국 해군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중위 대위를 겪으면서 해군에서 승승장구에 승진했었던 그러한 그 군인이었고요. 소령 때 2020년 정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해상 무기 계약 담당으로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3년 11월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해군 의장대대로 근무했는데 제가 지도에서 한번 구글 맵에서 찾아봤거든요.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관할 안에 있고 이 섹터 안에서 해군 의장대대 해군으로 하다 보니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거나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해군을 대표해서 바로 그 앞에서 외국 정상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바로 앞에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노은결 소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은결 소령이 지금 이번 계엄 사태 때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이 젊은 군인들의 스탠스였잖아요. 젊은 군인들이 국회에서도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눈빛에 주저했었던 것을 보았듯이 노은결 소령도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 보면 이상한 주술적, 무속적인 그런 느낌 나는 그러한 문양들이 있다고 우리는 가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제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에 대해서 이상하다 했는데 대통령실을 드나드는 비서관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똑같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저것을 김건희 여사가 매우 고가로 구입했다고 알려지는데 저것이 바로 무속적 의미를 갖고 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은결 소령이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 소령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 해서 그냥 음성으로 자기 핸드폰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해군이다 보니까 최해병 사건과 관련돼서 임성근 사단장이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 4월경에 서울 영등포구에 그 해군 호텔이라고 있는데 해군 호텔과 해군 호텔을 띄고 이제 바다마을이라고 하는 해군 있죠. 장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출몰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저 사람 혹시 황제 그런 연수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에 임성근 사단장이 눈에 보일 때마다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4년 7월 달에 아파트 아까 이야기했던 바다마을 아파트에서 괴한들에게 첫 번째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양쪽에서 괴한들에게 팔에 묶이고 당시에 휴대하고 있었던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탈출당한 게 첫 번째 테러였고요.
두 번째 테러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내와 그 한 3살 정도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단란한 가정인데, 영등포역 바로 맞은편에 그 타임스퀘어라고 네,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큰데, 타임스퀘어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웬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서 내일 몇 시 병영생활관 9층 이 한마디 딱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미 지난번 1차 테러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은결 소령은 이번 기회에 본인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좀 종집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그 병영생활관 9층 바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갔는데 거기서 끔찍하게 목을 묶고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협박을 당하고, 근데 그 끈이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니 이거 협박이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와. 그래서 지금 온몸에 지금 목, 허리와 지금 다시 회복하기 좀 여기 나오네요. 지금 요추 입원 골절, 심신장애 등급 7급, 장애 등급 3급, 상위 등급 6급으로 퇴역 대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테러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군을 지키기 위해서 퇴역하지 않고 현재 해군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 병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노은결 소령이 첫 번째 사찰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퀘어까지 누군가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당했고, 그리고 바다마을 그 지하에서 탈취당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사찰당했고, 두 번에 걸쳐서 테러를 당했고,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고의 중심에 있는 권력과 움직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그런 그 폭행을 당할 때 대통령 각하에게 충성하지 않는 놈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테러의 장소가 바로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하는 그러한 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발생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는 이와 관련돼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한 차례 정도 했는데 한 차례밖에 안 했다고요? 네. 야, 이건 말이 안 되네. 그 목을 묶었었던 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공교롭게 이것이 대통령 경호처 관할이다 보니까 경호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수사를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전국에서도 윤석열 체포의 첫 번째 걸림돌이 대통령실 경호처이듯이 이 노은결 그 해군 소령에 대한 그 불법 사찰과 테러 이 사건에 대한 그 수사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 걸림돌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보니까 4차례 했고 2차례 테러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목을 묶으면서까지 벌어졌던 테러 장소가 지금 대통령실 안에 경호처가 관할하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단히 좀 심각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왜 이랬느냐라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임성근과 관련돼서 바다마을에서 임성근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사진 찍은 것과 대통령실 안에 이상한 문양, 부적 같은 거 이거를 찍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와,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임성근이 뭡니까? 대통령 경로, VIP 경로 한마디에 최상병 사건 임성근 날려고 보내다가 문 날렸잖아요. 김건희랑 연관돼 있으니까 지금 블랙펄 이 사장과 등등 연관돼 있어서 멋진 해병대. 그리고 지금 부적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김건희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그걸 아는구나 하면서 사실상 노은결 소령을 테러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와, 이 사람들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네요, 진짜.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바다마을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몇 분도 안 되는 곳에 살아서 제가 그 근방을 너무 잘 아는데요. 와, 진짜 이게 너무나 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게 다 김건희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된 뭔가 또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테러를 벌였다? 그것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 지금 뭐 부정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 안 하려다 한마디 하면 뭐 오늘 아침에도 좀 나왔지만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대통령실 윤석열 또 선별적으로 사람 불렀더라고요. 네. 목사, 장로 뭐 10명 불러가지고 무슨 크리스마스 예배 받다면서요. 네. 참, 대통령실에 부적 붙이면서 왜 무술 얘기 나오고 무속 얘기 나오고 무당 얘기 나오니까 그거 네. 좀 와싱하려고 제가 보기엔 예배 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무슨 다신교입니까? 다신교? 어? 야 진짜 이게 참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1세기 이게 군사정부도 아니고 1980년 전두환이 군합발로 네. 권력을 찬탈했을 때가 아닌데 이런 군인들이 소령을 막 테러를 2번씩이나 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에서 화장실에서 어쩌고저쩌고 어디로 와 저는 너무 이게 좀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은결 그 소령 이번 테러 사건을 보면서 더욱더 명확해진 게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일당이 그 벌였었던 이런 내란 쿠데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정말로 보수, 내가 정체성이 보수라고 한다면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요. 노은결이라고 하는 해군 소령이 가장 군을 사랑하고 아껴 썼던 젊은 엘리트 군인이었어요. 이런 군인에 대해서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보수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거 아니냐. 때문에 노은결 소령 사건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내란 쿠데타 등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지금 윤석열 일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세는 보수 진보로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앞장서서 윤석열 탄핵과 구속에 더욱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돼서 지금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돼서 여야 합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다루고 있는 건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과 관련된 핵심적인 게 뭐죠? 내란입니다. 내란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내란죄는요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란과 관련돼서는 합의도 협의도 타협의 산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합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해야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내란 동조범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끝으로 그 노은결 소령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가족에 대한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가족에 대한 협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는 다루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는 좀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만 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노은결 소령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그 받은 상처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위협 또한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노은결 소령이 조금 더 힘내고 특히 그 가족이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무리 오늘 방송 멘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격해졌던 것 같습니다. 격해졌던 건데요. 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은 내란이었습니다. 심지어 외환까지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제가 보기엔 조만간 차고도 넘칠 것 같습니다. 내란이라는 것, 특히 외환까지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이 죄와 관련된 부분은 합의도 협의도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